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이준석, 용해인, 금태섭 등의 신당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는 가운데 호남권 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광주 백운광장 일대를 관통하는 공중보행로가 다음 달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10달 동안 100만 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청년 13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습지 3곳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심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MBC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고정된 응답자를 대상으로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광주 전라권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이준석 등 거대 양당의 두 전직 대표를 비롯해 용해인, 금태섭 등의 신당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광주 전라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MBC의 패널 조사 결과 기존 중도 무당층에서 지지할 곳을 결정했다고 마음을 바꾼 지역민들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첫 패널 조사에서는 현재 정당 구도로 4.10 총선을 치렀을 경우 어느 정당을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광주 전라권의 무당층과 중도층, 이른바 미결정층은 21%였습니다. 그런데 1월 조사에서 지역구 신당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다시 물었더니 미결정층이 6%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 달 새 15%의 지역 유권자가 표심을 새로 정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당이 지역구의 후보를 낸다는 가정하에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달 전과 비교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의 상승이 가장 높았고 이낙연, 이준석 신당, 국민의힘 지지가 4에서 5%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중도 무당층과 정의당의 표심은 기존 정당과 신당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어디에 투표할지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용해인 의원의 개혁연합신당이 많았습니다. 뒤이어 이낙연 신당과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과 정의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1차 조사의 적잖은 중도 무당층의 표심이 신당 지지로 옮겨갔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막판까지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도층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닷새간,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광주 전라 응답자는 1차 147명, 2차 133명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오늘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한편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올랐습니다. 특히 아침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요.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과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공원 산책로를 잇는 공중보행로가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백운광장입니다. 차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꽉 막힌 도로 위로 반원 형태의 인도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한 육교 형태의 푸른길 브릿지입니다. 백운광장 위를 지나는 이 푸른길 브릿지는 길이 350m, 폭 최대 7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입니다. 오는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90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푸른길 브릿지는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 공원 산책로를 잇는 연결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백운광장 일대의 침체된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됐습니다. 단절된 푸른 길을 연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단순 육교가 아니라 사람과 주민이 모일 수 있는 보행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동안 짧은 신호등 시간에 맞춰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야만 했던 보행자들은 공중 보행로 개통을 반깁니다. 혹시 넘어질까 무섭고 또 시간 안에 못 건너갈까 무섭고. 눈이나 비가 올 때면 복공판에 미끄러지진 않을지 걱정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눈이 오면 이제 미끄럽고 그런 점도 있고 소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하지만 유동인구를 늘려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정책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백운광장 일대에 조성된 스트리트 푸드존은 주차 공간, 지하철 공사 소음 문제 등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로 저희 영업에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겠죠. 근데 조금만 생긴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남구는 오는 2월 초 푸른길 브릿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통한 뒤 야간 조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 보행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가족들이 부양을 포기한 무연고 장애인이 최근 숨졌는데요. 장애인 단체 등이 모여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무연고자가 숨지면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공영 장례 제도가 있긴 한데요. 어떤 이유로 단체들이 나서서 장례를 치른 건지 또 공영 장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침대 위에는 베개와 이불 등 뇌병변 장애인 고 정현영 씨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정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던 중 최근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무연고자의 저소득층으로 지자체 공영장례 대상이지만 장애인 단체 등은 고인을 추모할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딱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니야 현영 씨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인간관계는 다 있을 거니까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광주의 무연고자 공영장례는 빈소 없이 진행되거나 하루도 안 되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방법을 찾기로 한 겁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원래 무연고자 장례에는 찾아오는 이가 거의 없다는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말과는 달리 정 씨의 장례에는 200명 이상이 찾아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남은 조의금을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이런 무연고자들이 나왔을 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하던가 가장 의미 있게 쓰는 게 뭘까 논의 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장애에 굴하지 않고 15년 가까이 자립해 강사와 멘토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정현영 씨. 정 씨가 존엄하게 마지막 길을 갈 수 있었던 건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정책이 아닌 무연고자에게 연고자가 되어준 이들 덕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습지 3곳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연구원이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무등산에서는 풍암제와 원효계곡 사이에서 약 2,000제곱미터 규모의 습지가 지리산에서는 5,000제곱미터, 1,600제곱미터의 습지 2곳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무등산 신규 습지는 버드나무와 갈대군락 등이 형성돼 있고 지리산 습지에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해 발전이 넉 달 동안 중단된 한빛원전 2호기가 다시 가동됩니다.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정비 기간 동안 원전 연료 교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임계 정기 검사 등을 모두 마친 결과 발전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인해 19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계획 예방 정비차 중단된 한빛원전 13호기를 제외한 4, 5, 6호기는 정상 가동 중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들의 부적정한 회계 처리와 예산 집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지난해 하반기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 대상 16곳 가운데 12곳이 지적을 받았고 이 가운데 2곳은 2건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의 세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당하게 납부했다가 해당 금액 추징과 주의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유치원은 교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흑산도와 홍도에서 목포를 오가는 쾌속 여객선이 운항 횟수를 감축했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해양수산청과 선사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3차례 운영되던 목포 홍도 항로가 하루 2차례로 줄어든 건 지난 10일. 해당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 측이 경영난을 이유로 목포 해수청에 항로 감축을 신청했고 이를 인가해준 목포 해수청은 감축 시행을 6일 앞두고서야 흑산면 주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육지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에 갑작스러운 불편을 겪게 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흑산도와 홍도를 경유하는 항로의 쾌속여객선 항차당 평균 이용객은 55명에 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선사하고 합의를 받는지 실질적으로 항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나 협의 없이 선사와 해수청의 합의로만 이루어진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여객선사나 항만청에서 마음대로 자지우지 주민들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 해수청은 국가 항로가 아닌 일반 항로를 운항하는 민간 선사의 사업 계획인 만큼 손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선사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 안내가 미흡했음을 인정한 선사 측은 이달 말까지는 예정대로 2차례로 감축된 항로 운항을 이어가는 한편 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항로 정상화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면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는 등 여러 방안이 포함됐지만 온기가 곧바로 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원도심에 들어선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미 공사를 마쳤지만 일부 세대는 주인을 못 찾았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남 지역에는 이런 주택이 1,300가구 넘게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여러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금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지원을 확대하는 110 대책입니다.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대료로 전가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 채 구매해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세금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윳돈 있는 사람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더 사라는 건데 대출 규제 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세가 붙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 아파트 아닌 기존 주택도 사겠다는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지만 대출과 금리 등 비슷한 이유로 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좀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망세가 계속되었으나
110 부동산 대책과 금리 인하 예상으로 인해 최근 들어 매수 문의가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대책에도 가라앉은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다면 아예 양도세 취득세를 깎거나 대출 규제를 푸는 등 더 파격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청년 13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광주에 주소지를 두고 세전 월소득이 81만 원에서 267만 원 사이인 청년이면 오는 24일부터 누구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13통장은 만 19세에서 39세 근로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10개월간 100만 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100만 원을 지원해 총 200만 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한 가칭 새로운 미래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낙점에만 사활을 건 민주당의 천박함에 진저리가 난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광주 광산구을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도전을 했고 포기한 적도 없다면서 거취는 신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강진군 의장에 대한 강진군 의회 불신임안이 철회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승남 국회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이번 불신임 사태를 자신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총선을 앞두고 줄 세우기를 했다는 일부 청년 당원들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미 강진군 의장은 김승남 의원이 힘없는 지역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년 당원들에 대한 겁박을 멈추고 자신을 고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 충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기업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충북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높이의 테스트 타워를 포기했습니다. 지난주 충주시에 관련된 설계 변경을 접수했습니다. 애초 300m 41층 높이에서 235m 33층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의 테스트 타워보다 37m가 높지만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며 밝힌 300m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원인은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시공사 변경 등 여러 이유로 공사가 늦어졌고 임대 사용 중인 경기도 이천의 테스트 타워 비용도 연간 수억 원에 이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라든지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건 상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가 천박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테스트 타워로 새로운 랜드마크를 기대했던 지역에선 당장 아쉬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또 기업 관계자를 두 차례나 불러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플래카드는 며칠 만에 철거됐지만 업체 대표의 방문을 요청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다른 타 기업이 충주시에 둥지를 틀더라도 애당초 시 허가 받을 때 그 원안대로 하는 것이 기업이 자세로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대응도 문제입니다. 불과 10여일 전까지 축소 우려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지만 해를 넘기자마자 바뀌었습니다. 이미 축소를 위해 설계 작업이 진행 중이고 안팎으로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올 때 제대로 밝히지 않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충주시는 설계 변경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포항에서는 포스코 신임 회장 선출을 놓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면임을 꿈꾸던 최정우 회장이 사퇴한 것과 별개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9일 태풍 카눈 북상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한 포스코. 이 기간 포스코홀딩스는 6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7억 원 가까운 비용을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하지 않고 포스코와 현지 법인인 포스칸이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대위는 호화 해외 이사회에 참가한 사내외 이사 12명 등 1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슈화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아 지난주 수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서울청 금융범죄 수사대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피고발인 16명 중에는 CEO 후보자 추천위원회 소속 사회이사 7명도 포함돼 회장 선임을 위한 로비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 이사들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CEO 후보자 추천위는 최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유감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는 후추위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약 7억 원의 회사 경비를 들여 전세기를 타고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인 제주 함덕리 일대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제주시의 용도 변경 추진을 놓고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놓고 마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을 위해 제주도의회를 찾은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했다면 고소하란 말이야. 검찰에다가. 함덕 사람들끼리 개인 감정으로 해. 조용히 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시비는 끊이질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예. 개인 싸움으로 한 걸 가지고 우리 조직. 기자회견 방해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으로 의견 대신하시라고요,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다툰 사람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반대 측이 기자회견을 열자 회견장을 찾아와 방해를 한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리의 보전관리지역 90만 제곱미터. 제주시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주민들은 이미 주변에 시멘트 공장과 물류센터까지 들어와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용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도 2층 이상은 안 되고 그다음에 근생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할 수 있는 게 많이 이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면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함덕 고자왈인 상장모체라 불리며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도 지정된 곳. 또 다른 주민들은 이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공장지대가 들어서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지하수가 함양되어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시는 생태계나 경관보전 등급이 낮아 올해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변경안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적 평가 등급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 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 논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오늘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직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가운데 구름 많이 지나고 있고요. 오늘 퇴근길 무렵까지는 약한 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가량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기온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과도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비는 그치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내내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9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 예상됩니다. 해남도 종일 10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순천의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큰 추위 없는 가운데 구름 많거나 약한 비가 지나는 날이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고 심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